안녕하십니까, 곰부장입니다. 오늘은 삼성 NT550P OC NT550P 숫자 5C 모델 쿨러 소리가 심하고요. 이 안에 잭이 파손되어서 교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부러진 거고요. 이게 이렇게 생긴 거, 이 안에 고정 핀이 부러졌고요. 소리는 덜그럭 소리가 납니다. 팬 교체 및 전원잭 교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원을 끄시고요. 뒤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1차적인 건 배터리 먼저 제거 하시고, P5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커버가 나사 하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살짝 내리면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. SSD 512에 i7 노트북이고 SSD 512로 업그레이드를 해 놓으셨네요. 메모리는 8기가 정도 될 것 같고요. 내부의 나사는 한쪽에 잘 놔주시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하드가 젠다가 있어서요.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드 분해하실 때 조심하시고요. 나사를 풀어줍니다. 커버를 벗기기 전 나사와 커버를 벗기고 난 후의 나사 위치는 따로따로 보관을 해둡니다. 나사를 헷갈리지 않는 게 좋아요. CD롬 제거하시고요. CD롬 쪽에는 나사가 없네요. 그 다음에 얇은 헤라를 이용해서 밑에를 따줍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커버가 빠지는 모델이라서 뒷커버 쪽을 분해하겠습니다. 노트북을 처음 열어보시는 분들은 상태를 잘 보시고 뒷커버를 열어야 할지 앞커버를 열어야 할지 잘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커버 분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팬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갈아야 될 수도 있지만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노트북 모델명에 따라서 팬의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. 최대한 연식이 된 아이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깨지지 않게 조심히 뜯어줍니다. 신품들은 어느정도 힘으로 베젤을 열어도 부서지지가 않는데요. 연차수가 된 애들은 억지로 하면 케이스가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. 최대한 살살살 분해를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뒷커버가 분리되는 거고요. 쿨러, 그 다음에 전원잭이 부서졌으니까 전원잭 쪽 갈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와이파이 케이블 제거하시고요. 키보드 케이블 분해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요게 OSD 케이블인데요. OSD 케이블은 꼭 핀셋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케이블들이 약해요. 핀셋으로 잡고
이렇게 뽑아주시고, 요거는 터치패드 케이블. 삼성 거는 나사 박는 위치, 나사를 체결하는 부위에 삼각형으로 위아래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표식을 잘 보시고요. 사운드 케이블 뽑아주시고, 메인보드의 나사 총 3개 풀어주시고, LVDS 케이블도 풀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쿨러에 나사 1개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.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가 분해가 된 상태고요. 이렇게 하시고, 전원 잭이 여기 부러진 모습입니다.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교체를 하고 나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교체를 해서 오겠습니다. 히트싱크 나사 번호대로 풀어주시고요. 거꾸로 7654321, 조립할 때는 1, 2, 3, 4, 5, 6, 7 순서대로 한 번씩 3바퀴, 4바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립을 하면서 조립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하면 CPU와 히트싱크, 쿨러를 분해한 모습입니다.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는 좋은 걸로 다시 도포할 거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주시고요. 쿨러는 나사 이쪽에 하나, 둘, 셋, 이쪽에 4개. 뒤에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스티커를 다 벗길 필요는 없어요. 나사 자리에 있는 부분에 4군데만 풀러주시면 이렇게 쿨러가 분해가 됩니다. 쿨러가 청소가 될 수 있는 놈과 안 될 수 있는 놈의 차이는요, 여기 쿨러를 뺐을 때 안 빠진다 그러면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.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. 교체를 해야 하는 항목이에요. 억지로 힘으로 빼서 교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하면 나사 자리에 베어링이 나갔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건데요, 쿨러가 손으로 잡았을 때 빠지는 놈과 안 빠지는 놈의 차이예요. 빠지는 놈은 청소가 가능, 빠지지 않는 놈은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분해를 하는 과정 중에 쿨러가 고장나기 때문입니다. 특별한 먼지는 크게 없고요. 쿨러가 오래 돌아서 안에 브리스가 다 닳아서 그런 거고요. 예전에 분해할 때는, 뺄 때는 핀셋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요 안에 넣으면 힘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 열렸는데요, 무리수가 있어요. 한 7대3, 깨지는 확률 7, 안 깨지는 확률 3이기 때문에요,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쿨러는 교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DC잭을 갈아 갖고 오겠습니다. 네, 본부장입니다. 쿨러는 이렇게, 요거는 기존 거 소리가 납니다. 돌릴 때 신품 조용하죠.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DC잭은 교환했고요. 여기 안에 플라스틱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부러진 것까지 교환했고요. 메인보드를 장착을 다시 해줍니다. 제 위치에 놓고, 요렇게 그 메인보드에 보면, 메인보드가 딱 안착되는 그 자리쯤에 보면 홀들이 있어요. 홀을 잘 맞추면 나사 조립하는 거는 쉽습니다. 요 하단 부분에
가이드 같이 생긴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를 보드에 맞춰 주시면 돼요. 나사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 조립을 해 주시면 되고요. LVDS 케이블, 스피커, 그 다음에 키보드 케이블. 오늘 일하네? 오늘 일 안 해요, 형님. 알겠어. 와이파이 케이블 연결해 주시고요. 터치 케이블, 전원 케이블 및 USB. 아까 뺄 때 선정리 꼭 해주시고요. 다음에 쿨러. 잘못 장착하면 원래 거 장착하면 안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 장착을 해줍니다. 쿨러나 CPU는 나사를 한쪽에 조일 때 다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남겨두고 대각선으로 조립을 해주는 게 좋고요. 한쪽에서 너무 세게 조여 놓으면 닿는 소리나 이런 게 날 수가 있어요. 대각선으로 항상 체결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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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이렇게 해주시고, 아까 닦았던 써멀그리스 다시 한번 발라주시고요. 노트북 전용 써멀그리스 싼 거 쓰시면 안 돼요. 싼 거 쓰시면 나중에 다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쿨러 케이블 연결해 주시고요. 쿨러 아까 나사 하나 풀었던 거 나사를 조립해 줍니다. 꽉 조이는 거 아니고요. 1번 나사, 2번 나사 3바퀴씩, 3번 나사 3바퀴, 4번 나사 3바퀴, 5번 나사 3바퀴, 6번 3바퀴, 7번도 3바퀴요. 다시 이제 1번 2바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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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바퀴. 이제는 다 조여주시는 거예요. 대각선으로 조여주시고요. 이렇게 하면 교체가 완료되었고, 일단 부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쿨러 소리가 심했으니까 한 번 더 보고요. 일단 가조립을 먼저 한 다음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조립은 분해 역순이고, 케이블 꼭 정리, 이렇게 여기 케이블 아까 못 봤던 거 잘 해서 정리해 주시고, 혹시 씹힐 수 있는 자리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뒤에 뚜껑을 덮어줍니다. 사운드 커넥터 뒷면 거 연결해주고, 잘 체결해준 다음에 CD롬 집어넣고 하드디스크 넣고요.
가조립을 할 때는 꼭 잊지 마시는 게 힌지나사를 꼭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나중에 상판을 들어 올릴 때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요. 항상 힌지나사는 먼저 체결을 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, 힌지나사를 체결하고, 일단은 배터리 쪽에 나사는 먼저 넣을게요. 배터리를 일단 빼기 싫으니까. NT550P OC 2013년 11월 모델이고요. i7 모델. 삼성 노트북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온 모델이긴 한 것 같아요. JBL 스피커를 장착한 노트북인데 소리도 괜찮고, 노트북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수명도 그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. 2013년인데 상태가 괜찮은 거 보면 모델 자체가 약간 고급 모델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DC잭 부서진 거 교체했고, 쿨러 교체했고요. 이건 쿨러가 아니라 리모컨이네요. 쿨러 교체했고요. 일단은 이제 다시 팬이 도는지 보겠습니다. 팬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들어보고요. 열이 조금 올라와야 쿨러가 돌기 때문에 쿨러 소리 조용합니다. 쿨러 바람 소리만 나고요. 소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상 본부장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